페페TV는 지난 영상에서 송혜교 남자 관계 혹시 과거가 이혼에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영상에서 세간의 사람들에게 루머나 찌라시 등으로 알려진 10인의 남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116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모두 구독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페페TV가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뒤에서 잠시 소개시켜 드릴 테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근데 미처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한 명이 있어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일리 한국에서 나온 2015년 3월 24일 14시 7분에 나온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수원 송혜교 연관 검색어 뜨는 이유, 교제 당시 팬들도 알고 있어? 혹시 그녀? 장수원과 열애설에 휩싸인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던 배우 송혜교. 배우 장수원이 TVN 명단 공개 2015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이름과 배우 송혜교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에 뜨는 이유가 새삼 눈길을 끈다. 최근 장수원은 엠넷 예능 프로그램 비틀즈 코드 3D에서 과거 열애설에 대해 다 아시잖아요. 우연히 커피숍에서 마주쳤는데 편하게 인사만 했어요 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후 배우 송혜교의 이름이 덩달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에 올라 누리꾼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두 사람은 장수원이 그룹 잭스키스 멤버로 활동했을 당시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어 연인 의혹이 커졌다. 이후 장수원은 지난 8일 한 매체에 자신의 옛 연인에 대해 방송에서 말한 것이 전부고 사실이다. 교제 당시 팬들도 다 알고 있었다. 라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제가 될지는 몰랐다. 라고 말했다. 이어 장수원은 행여라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에게 피해가 갔으면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 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수원 송혜교 열애설 정말 사실인 건가? 장수원 송혜교 열애설 안 믿겼는데 장수원 송혜교 열애설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장수원 씨도 송혜교 씨의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에 지나지 않지만 장수원 씨를 빼먹고 지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점, 장수원 씨와 장수원 씨 팬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페페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10인의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남자 리스트에 있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나 스캔들, 찌라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전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8년 SBS 인기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이창훈과의 열애설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2013년 방송에서 당시 송혜교가 고3이었고 본인은 30대였는데 어떻게 사귈 수가 있냐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분 이창훈씨 제가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잘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면 잘생긴 배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외모가 뛰어나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실제로는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습니다. 당시 BMW SUV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열애설의 주인공은 2000년 가을동화에서 만난 송승헌 씨입니다. 송승헌 씨는 스톰 모델로 데뷔했는데 혹시 이 스톰 브랜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시 보이런던과 스톰이 유행했는데 보이런던은 다시 유행하고 있는 반면 스톰은 자취를 감춰 아쉽습니다. 이 당시 사진을 보면 정말 잘생겼지요? 이때 소지섭 씨도 있었습니다. 김하늘 씨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스톰 화보는 거의 스타 등용문이었네요. 세 번째 열애설은 2001년 수호천사에서 주연 배우로 나온 김민종 씨입니다. 김민종 씨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는 미남 스타지요? 요즘은 뭐 하시는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스캔들이 아니라 진짜 열애입니다. 수많은 스캔들 중 남자친구로 공식 인정했던 이병헌 씨와 사귀게 됩니다.
이때 열애가 맞긴 맞는데 이병헌 씨와 정말 많은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이병헌의 취향이나 성향이 어떻다느니 저쩌다느니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루머일 뿐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이들은 15개월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열애를 마치고 남이 되어 버립니다. 네 번째 열애설은 2004년 풀하우스 정지훈입니다. 정지훈 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네요. 이때 공세마리 노래와 댄스가 유행했는데 지금 보면 진짜 오글거립니다. 사실 저 때도 되게 오글거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혜교 씨는 2008년 KBS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현빈을 만났고 현빈도 이병헌에 이어 공식 남자친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사랑을 나눈 끝에 아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송중기 씨와도 2년 사귀었는데 사랑은 2년 이상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년 넘어가면 의리로 살거나 이 상황 때문에 타협하고 사는 거지 연애 초반에 이런 사랑하는 감정이나 따뜻함, 애틋함 뭐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송혜교 씨도 이별하는 걸 보면 그만큼 사랑은 어려운 듯 합니다. 자, 열애설의 주인공 여섯 번째는 조인성. 2013년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호흡을 맞춘 송혜교 씨는 어김없이 열애설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조인성 씨는 키가 크고 송혜교 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좀 매칭이 안 되긴 하네요. 키 작은 여성분들이 키 큰 남성들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키 큰 여성들은 자기가 키 커서 큰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하고 참 한국은 남자가 키 작으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저는 180인데 이제 180도 평균 키라 한 187에서 한 8은 돼 보여야 키가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열애설의 주인공은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강동원. 이 드라마는 2014년에 출연했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참 시간 빠릅니다. 저 드라마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홉 번째 열애설의 주인공은 2016년 태양의 후예 송중기. 드디어 송혜교 씨는 숱한 연문을 뿌리다 결국 송중기 씨와 신라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신라호텔에서 은근 많이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호텔 파크뷰 이 뷔페 맛있는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파크뷰는 음식은 맛있고 조명도 멋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가 없어서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탄산수라고 주긴 주는데 나랑뜨 사이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탄산수가 아니라 그냥 맹물의 탄산수라서 그것도 별로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송중기와 결혼하는 송혜교 씨는 2019년 6월 27일 송중기와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하기 전에도 열애설이 한 번 났습니다. 유부녀 송혜교 씨는 2018년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만났던 11살 연하 박보검과의 열애설이 터집니다. 하지만 유부녀인 만큼 루머에 그쳤고 이번 이혼으로 다시 루머로 들고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박보검 씨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박보검 씨가 굉장히 화났어요. 이 루머 때문에.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배우 박보검이 배우 송중기, 송혜교 이혼과 관련해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오후 MBN 스타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보검이 마지막 작품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이슈가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무근이고 루머 자체가 황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박보검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 사이에서 등장하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박보검은 때 아닌 언급으로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 소속사 측은 황당한 루머에 빠르게 대응하여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는 위로는 15살, 아래로는 11살 차이의 남자들과 숱한 연문서를 뿌리며 남자 배우와 최다 스캔들 기록을 가진 독보적인 배우입니다. 지금 많은 루머들이 양상되고 있는데
우리 이쁘고 착한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루머에 휩쓸리지 마시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게 애국의 길이다.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혜교, 송중기, 박보검 씨도 너무 우울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도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독해야 할 유일한 채널 페페TV였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 글이 주목받고 있다. 가생이닷컴에 실린 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일본 트위터 반응제하의 글에 일본 네티즌들이 많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어제부턴가 한국에서 나라로부터 보내온 음식과 생활용품 트위터가 돌아다니길래 그냥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건 배급이잖아 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니 부럽지 않은 거야? 정말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용 생활용품 택이 보내준다는 걸 봤는데 정말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슬픈 나날이네요. 이런 증상으로 자가격리는 너무하잖아. 혼자 사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비축분이 없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용품 키트 보내준다지. 검사 장벽도 높고 경증자용 병상 확보나 이런 케어도 없다는 게 불안하다. 마스크가 없는 것보다 한국은 압도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격리, 중증 환자 치료를 집중할 수도 있도록 감염자를 사분류, 병원은 최중증, 중증, 중등증을 수용, 경증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검사는 거국적으로 계속 받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증상에 맞춰 격리시설로 안내받고 음성인 격리자에게는 충분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나라에서 지급받는구나. 한국이 부럽다. 과연 아미 모임은 이런 시기에서는 무섭다. 그나저나 도쿄 말고도 오사카에서도 외출 자제인 거지? 금지는 법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바로 감염법으로 외출 금지, 벌칙 규정 만들면 되잖아? 그냥 한국처럼 생활용품 보내던가. 준비 안 되어 있지? 아니란 일본이니까. 한국 정보. 외출 금지는 없다. 의료 붕괴는 없다. 사저기도 없다. 마스크는 나라가 지정한 날에 살 수 있다. 원격 근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보 공개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없다. 나라로부터 2주분의 식료품, 생활용품이 각 가정에 배급된다. 각국으로부터 문의가 쇄도. 한국에서는 경증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 나라에서 생활용품이나 식사 지원이 온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정도 현금 지금도 있다. 한 걸음도 밖에 나오지 마라. 생활은 지원해 줄 테니까. 참고로 한국 국가 예산은 도쿄도 국가 예산보다 적다. 일본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의 검사 능력과 의료기기 지원을 요청받아 협력을 약속하고 한국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를 요청하고 협력을 얻는다.
한국의 방식으로는 의료 붕괴를 불러온다는 소리를 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자국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아베 수상의 가족이 몇 명이든 1세대당 300만원의 비판 쇄도. 수입 5할이 감소가 조건, 귀찮은 신고제, 벌칙까지. 한편 대기업에는 1조 원 출자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활용하여 출자한 나라를 좀먹는 아베 부인, 독재, 세상 모르는 도련님과 그 추종자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정치. 아베 정권은 1원도 현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생활 지원에 세금을 잘 쓰고 있다. 1400만 세대에 최대 100만원 가까운 현금 지급을 하는 한국. 대체 일본은 이웃 분단 국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려는 생각이야? 정말 유감이지만 아베 씨와 한국의 문 대통령을 비교하자니 문 대통령이 더 능력 있다. 코로나 대처나 국민을 대한 정책 및 속도는 비교가 안 된다. 5기로라도 한국식 코로나 대책은 하지 않는다. 유흥업소 여성은 차별한다. 후생노동 상도 내두익 관청이 다 됐구나. 그만큼 검사하면 의료 붕괴 온다고 힘주어 말하고 대량 검사하는 한국을 비웃으며 무료 PCR 검사를 제외한 손정의를 헐뜯던 사람들이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아이체연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를 채용할 당시 검사규제파는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아이체연에서도 의료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검사 수를 계속 억제하고 있는 도쿄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한국의 검역과 방역이 효과를 보이며 감염자도 사망자도 극도로 억제하며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웃 국가에게 온갖 욕성을 퍼붓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 한 나라뿐. 그럼 일본과 일본 여론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를 비추고 있다. 한국이 한때 의료 붕괴한 것처럼 보인 것은 대구에 환자가 집중된 것과 경증자와 중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 우선 선별을 도입하여 중증자를 우선하도록 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 한국의 의료 붕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의 비도덕성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일이며 일본인에 대한 차별자라고 할 수 있다. 요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성공한 건 아마 한국일 거야. 스마트폰 위치 정보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하여 감염 경로를 조사 대량 검사 격리를 되풀이하며 훌륭히 억제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검사를 너무 해서 의료 붕괴,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감염 확대라며 비웃었는데 발병하지 않으면 감염은 없다. 한국 의료 붕괴 헛소문을 텔레비전에서 퍼뜨린 무라나 카리코를 의학계에서 연구 추방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직함을 단데도 믿을 수 없다. 아무 대책 없이 2개월을 낭비한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코로나 번져도 아베 쉬지 말라 5만 개 편의점 물면서 무는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은 지난 7일 도쿄도 등 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그러나 사회생활 유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쉴 수 없는 업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 업계다. 지난 2월 기준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는 55,460개의 편의점 매장이 있다. 1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편의점은 매일 900명 안팎의 손님이 찾는 동시에 물건이 자주 들어오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항상 있는 핫스팟이다.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 간의 접촉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편의점은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로 여겨져 영업을 쉴 수가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의 제조, 가공, 물류업계, 소매점은 영업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들도 편의점은 사회적 인프라이므로 가능한 한 영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도 상당하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편의점 점주는 사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직무를 다하면서도 종업원과 소비자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편의점 가맹점 노조 집행위원장인 사카이 다카노리는 편의점 점주의 불안감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는 매출 감소, 둘째는 종업원이나 점주의 감염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감염자가 나온 가게도 있지만 그럴 때 편의점 휴점 및 영업 재개 기준이 일본 정부나 가맹점 본부 모두 명확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보상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매출이 반토막 난 매장도 있다고 하소연했다.